새벽에 녹화를 합니다. 최동건의 TV입니다. 지금 오늘 외교부와 기재부가 윤석열 SNS 언팔했다라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건 굉장히 김건희, 윤석열과 가까이 지냈던 부처들의 재발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짚어드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기재부 최상목 같은 경우가 부동산 PF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한 부분도 있었고, 요번에 계엄기구에 대해서 쪽지로 계엄 관련 기구에 대한 이제 계엄 선공 이후에 그 기구에 대한 설립을 논의한 쪽지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계엄 이후의 국가 모델을 기재부가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기재부가 여러 가지 여러 정책들, 그러니까 잼버리 예산이라든지 혹은 삼부통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라든지 웨일 프로젝트, 그 시추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산 이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 낭비 논란이 있는 정책들을 추진을 해왔죠. 이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한 부서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기재부를 의심하고 있고, 최상목은 계엄에 적극 가담했던 국무위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묘하게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방을 갈 때마다 외교부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또 웨일 프로젝트,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무기 관련된 문제, 러우 전쟁 무기 하는 문제,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 계엄했을 때 미국의 연락을 무시한 부분, 그리고 지금 뭐 관세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된,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돼서 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외국인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이제 뭐 이제 이민국 이런 것도 있었죠. 정권 초기엔 이민국 이런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보면 김건희의 핵심 그 정책들에는 외교부와 기재부가 항상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들은 처음부터 김건희 정부의 탄생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정부의 탄생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오히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이후에 계엄을 같이 주도하기가, 법무부는 의외로 윤석열 김건희 수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데 오히려 그 태도는 바싹 엎드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의 태도는 분명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이 왜 하필 외교부의 딸을 취업을 시켰느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외교부 국장이 부정취업에 관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당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민주당이 이걸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질의에서 분명히 좀 이례적으로 대인 것처럼 외교부 차관이 정식 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웬만하면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외교 노선을 보시면 오염수 방류 문제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 오염수 방류 문제도 외교부가 좀 방관을 했고요. 일본 외교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국과 일본 사이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외교적 참사가 일어났고 그 외교적 참사에 대해서 아직도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외교부는. 그리고 외교부가 뭐 외환 문제,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 관련된 문제에서도 초반에 굉장히 애를 겪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윤석열의 모든 비리와 김건희의 모든 비리 이 부분에 핵심적으로 기재부와 외교부가 연관이 되어 있다. 최상병 문제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발령이 났잖아요. 외교부 관련된 부서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저는 외교부가 관세 문제나 이런 부분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맥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의혹들이 드니까 여러 가지 비자금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방문한 나라도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기본에 들려왔던 나라들도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파볼 필요가 있다. 저는 웨일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김건희 밑에서 수행한 비자금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파헤쳐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검찰은 과연 어느 부분까지 외교부와 연이 다 있느냐. 왜냐면 한동훈 문제도 그 MIT 뭐 학위 문제, 논문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도 분명히 외교부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제 했죠. 계속 이제 무시하고 그랬고 그 부분부터 저는 외교부가 깊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되게 이상하죠. 홍정욱도 과거에 마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딸이 고액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좀 절차가 좀 외교부나 검찰이 봐주고 있고 마약 통관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부와 이제 뭐 경찰, 검찰이 다 합동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뭐 보수 세력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 조국 사태 때보단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이 문제는 상관이 없고 국가 게이트급 사건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정리를 하겠습니다.